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비타민 윤설미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날씨가 너무 팍 추워졌죠. 대한민국은 북한보다 날씨가 뭐라고 해야 되지? 봄하고 가을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봄, 가을 한 열흘 돼요? 그냥 금방 추워지는 것 같아요. 이제 가을인 것 같다 하는데 바로 패딩을 꺼내 입어야 되는. 처음에 와서 한 1, 2년은 패딩 안 입었거든요. 겨울이 따뜻해가지고. 근데 이게 금방 적응이 되네요. 금방 적응돼갖고 요즘에는 패딩, 롱패딩으로 네, 입어야 됩니다. 차에 항상 넣고 다니는데 오늘 제가 경기도 가평 쪽에 강의가 있었습니다. 통일교육을 제가 다니거든요. 제가 이제 통일부나 국방부 쪽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오늘 또 강의를 하다 또 되게 감동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가평에서 강의를 하는데 경희대 쪽에서 강의 들으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 대상으로 하는 강의였어요, 원래. 그러니까 어르신들에게 제가 통일에 대한 강의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할 것도 없고 그냥 제가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강의를 할 때는 그냥 재밌게 얘기하다 오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남북한이 통일이 됐을 때 북한 사람과의 소통을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별로 어렵지 않다. 마음 터놓고 얘기하면 괜찮다. 통일 연습 같은 거죠. 북한 사람을 마주했을 때 그런 연습 같은 거, 그리고 북한에서 뭐 사투리 같은 거 뭐 괜찮습니다. 이거를 일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 이런 건 웬만한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 문제지만 그래도 또 직접 북한에서 온 탈북민을 만나 뵙고 또 탈북 스토리 듣는 것도 되게 재밌어 하셔서 그렇게 커다란 의미와 욕심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강의 시간이 1시간, 길어봤자 90분, 1시간 반, 짧으면 40분에서 30분, 더 짧을 땐 15분도 하는데 그 시간에 제가 그 어떤 거창한 거를 이렇게 전해줄 그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줄 만한 능력도 제가 되지 않아서 욕심을 버리고 이제 하듯이 이제 진행을 하는데 어르신 대상인데 경희대 대학생 두 분께서 오셨더라고요. 용인에서 그 가평까지 오는데 대중교통으로 3시간 이상이 걸리는데 3시간 이상을 네, 소위 왕복으로 하면 거의 7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을 이제 투자하면서 통일에 대해서 궁금해서 오신 거예요. 너무너무 놀랐는데 강의를 시작 한참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이 강의 장소를 찾느라고 막 버벅대다 보니까 이제 좀 늦게 온 거예요. 근데 젊은 친구 둘이 온 거예요. 근데 여기 무슨 이런 정말 제가 봤을 땐 애기 같은 거죠. 그럼 애기 같은 친구들이 왜 지금 어르신들하고 어울리지 않게 옆에서 이 강의를 듣고 있지? 그랬는데 끝난 다음에 이제 알아보니까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서 이제 그 친구들이 저는 진짜 젊은 세대가 통일에 관심이 있고 특히는 통일은 제가 늘 얘기하는데 북한이랑 하는 거잖아요. 누구랑 하는 무슨 어떤 애들은 김정은이랑요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김정은이 북한이 아닙니다. 북한에는 2,500만 북한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 국민들하고 우리가 통일을 할 건데 그래서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알려주고 마주섰을 때 당황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도록 북한 사람들 저거 나쁘네 아니면 잘못됐네 우리하고는 상대가 안 돼 이런 편견의식보다는 아니야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나도 저런 상황이면 저럴 수 있었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중간다리하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강의를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젊은 친구가 와서 질문을 하는데 통일에 어지간히 관심이 있나 보다 북한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나 보다 해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면 어르신들도 중요하지만 아직 통일은 미래, 과거형이잖아요. 언제 온다 하는 과거형인데 그 미래의 과거형에는 지금 파릇파릇한 새 세대가 주인공이 되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젊은 세대가 통일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용인에서부터 3시간 동안 대중교통을 3시간 반을 타고 와서 제 강의를 들으면서 한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남북 통일이 됐을 때 남한의 통일이 되면 통일 이익이나 편익 같은 건 제가 강의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북한에 어떤 이익이 되기 때문에 통일을 하자고 하냐 북한에 어떤 이익이 있냐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통일이 되면 북한에 어떤 이익이 있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통일은
어떤 통일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들이 통일하면 그냥 통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통일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의 통일이 돼야 되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남북한이 체제가 틀리잖아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북조선은 독재주의입니다. 사회주의 아니에요. 사회주의가 아니잖아요. 사회주의예요? 자기들은 사회주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 사회주의입니까? 다 평등하게 산다면서 어떻게 3대 독재를 합니까? 사회주의의 독재 체제가 독재 체제에 기초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라는 이론은 없습니다. 독재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로는 사회주의라고 하고 독재주의를 하죠. 그러면 민주주의 방식의 대한민국 헌법 4조에 자유롭게 정의롭게 평화롭게 평화통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4조에. 무력통일이 아닙니다. 무력통일 누가 합니까? 누가 죽을 겁니까? 누가 사인하고 누구 나가서 총 쥐고 나가서 싸워서 누가 죽을 겁니까? 죽으면 안 되죠. 인구가 지금 대한민국 인구 남북한 통일이 돼도 7,500만 밖에 안 되는데 누가 나가서 전쟁하고 죽을 겁니까? 무력통일은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평화적인 통일을 하겠다는 게 헌법 4조에 있습니다. 그 대한민국에서 하겠다는 통일은 자유민주주의,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방식대로 자유통일입니다.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인데 통일하면 근본적으로 이 통일이 어디에 기초한 통일인지는 생각도 안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평화, 통일. 참으로 좋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평화, 통일을 일으켜야 되고요. 피눈물 흘리는 거 저 싫습니다. 이 북한 땅에는 저희 어머니가 계시고 대한민국은 저희 딸이 있기 때문에 평화적인 통일을 저는 강력하게 원하는 편인데 어떤 방식의 통일을 원합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했더니 이게 뭐 제가 반대로 물어본 거예요. 어떤 방식인가? 그건 생각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눈이 이만큼 커지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두 체제가 존재합니다. 민주주의와 독재체제. 독재체제에서 사회주의 체제라고 우기고 있는 저 3대 독재체제에 김정은의 독재체제가 말하는 조카통일, 무력통일도 있습니다. 그건 북한에서 하면은 평화통일이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북한은 조카통일을 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이 흡수통일을 해야죠. 평화통일을 하겠다는 거고 우리는. 저기서 말하는 통일도 통일일 수 있습니다. 통일이란 단어는 북한에서 말한다고 해서 다른 뜻이 아닙니다. 남한에서 말한다고 해서 다른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북한에서 말하는 것도 통일이고 여기서 말하는 것도 통일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방식이냐 독재주의가 선호하는 하나의 그 김일성 민족, 김일성 조선이냐 그 통일이냐 북한은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조선 이렇지 않잖아요. 김일성 조선 김일성 민족, 김정일 조선을 김정은 대장과 빚내이자 이렇게 구호가 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럼 그런 통일이냐 아니면 민주주의 방식 대통령 5년에 한 번씩 국민이 뽑아서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하나가 되는 그런 통일이냐라고 물어봤더니 눈을 껌뻑거린 거예요. 그 내용을 못 알아들어서. 그래서 제가 자유민주주의 방식의 통일을 원하시는 거죠? 그런 가정이시죠? 자유민주주의 방식으로 통일이 됐을 때 북한이 얻어가는 효과. 북한 사람들이 어떤 이익을 취할 수 있느냐, 이거냐. 그러니까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 평화 통일 되게 좋습니다. 평화 통일 당연히 좋은데 평화통일을 젊은 세대가 그냥 맹목적으로 평화통일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우리의 기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그 기치 아래 우리 통일이 돼야 된다는 게 먼저 머리에 그게 먼저 선차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주입이 돼야 북한을 자유화시키는데 필요한 의견들이 수렴이 나오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통일 외치다가 통일이 왔어요. 외친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한반도에는 운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운명이 있었습니다. 여태껏 6.25도 있었고 36년 일제강점기 그건 누가 오라고 해서 온 것도 아니고 국민이 바란 것도 아닌데 한반도의 운명이 지리학적인 이제 특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대국들의 이제 힘겨루게 끼어가지고 여러 가지 운명이 우리를 덮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통일이 온다면
그냥 막 통일 통일 외치는 거는 솔직히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온전히 북한을 들여다봐야 새 세대의 북한을 맞이할 수 있는 미래에 올 수 있는 한반도 통일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곱게 자란 친구들이 대비를 할 수 있고요. 그 통일이 밑거름이 돼서 한반도를 더 잘 살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상대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겠는데 왜 통일이 어떤 방식으로라는 물음이 없으면 어디다가 목적을 두고 이익을 따지냐, 이익을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통일이 남한에는 남북한 통일이 되면 북한에 자원이 많다, 뭐 약 7천조의 자원이 있다, 뭐 이런 게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저는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 북한에 가서 측정을 안 해봤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는 안 합니다. 제 눈으로 직접 보지 않은 이야기를 특히 어린애들에게 자라나는 세세들에게 함부로 그 이야기는 안 합니다. 저는 북한 실상은 본 것만큼 얘기를 해주지만 보지 않고 해보지 않은 통일의 앞날에 대해서 감히 판단을 할 수가 없어서 피합니다. 그런 부분은 좀 피합니다. 왜냐면 그런 부분을 연구하신 교수님들께서 얘기하는 게 훨씬 더 그분들도 자신감이 있겠고요. 제가 책임 회피를 하는 게 아니라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겠는데 강사가 이건 모릅니다 하기가 싫기 때문에 네, 이렇게 피해서 가는 편입니다. 그러면 아까 그 친구들이 했던 질문이 정말 제가 중요하다 싶어서 오늘 이거를 주제로 삼았습니다. 통일이 되면 북한에 어떤 이익이 차려지냐. 갑자기 들어온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막 북한 실상을 알려주고 있다가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지금 아가씨가 입은 청바지, 노랑물, 귀걸이, 대학생인데 빨간 립스틱을 바른 화장, 당신이 하고 있는 인터넷, 북한에서 인터넷 안 되잖아. 큰일이거든요. 핸드폰은 있으나 인터넷이 아예 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 모든 게 당신은 지금 통일이 되면 북한이 얻는 이익이 엄청 거창한 거지만 그게 바로 자유거든요, 여러분. 자유인데 그 자유가 얼마나 거창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한국에서 태어난 그 지금 2세 대학생이 된 지금 20대 초반? 네, 그렇게 된 친구들은 그 거창한 게 듣고 보니까 아무렇지 않다고 아까 별거 아니네 이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거창한 겁니다, 북한에서는. 그래서 당신이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북한 친구들도 할 수 있다. 통일이 돼서 어떤 이익이 날지 제가 숫자적으로 계산도 못 해봤고요. 미리 온 통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기껏 통일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 빗대는 게 독일 통일입니다. 독일 통일은 어느 정도 우리 대한민국하고 상황이 틀린 통일이었습니다. 독일은 남북한을 예를 들어 독일이라고 생각했을 때 북한에서 남한 TV까지도 볼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TV를 봤어요. 그것까지 통제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이제 통일이 되게 그러니까 유리한 상황이었죠. 엄청나게. 근데 한반도는 대국들이 끼어서 좀 어려운 상황이지 대국들이 많이 끼어서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한국이 좀 더 어렵다고 보면 돼요. 근데 독일 통일은 제가 굳이 통일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 독일 통일을 안 배웁니다. 왜 안 배우냐면 독일 통일은 독일 사람들이고 독일에서의 문화와 그 자기들만의 그 사람들의 정서가 있는데 그걸 배워봤자 한반도 통일에는 별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에서 살고 있던 탈북차가 33,000명이 와서 그렇게 북한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설마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말도 틀리고 족속도 틀리고 민족이 틀린 저 독일 얘기를 해서 뭐가 그렇게 감흥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얘기를 안 하는 편입니다. 진짜 오늘 오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북한이 어떤 이익을 취하지? 막연하게 제가 북한에서 살다 보니까 통일이 되면 뭐가 통일 하면 북한 사람은 100%가 다 통일되기를 원해요. 계속 통일. 예전에 대한민국 대통령님들께서 오셨잖아요.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 작년에는 문재인 대통령 왔었죠. 이렇게 올 때마다 설렘과 기대가 있습니다. 통일이 됐으면. 가장 통일이 됐으면 하는 중에 국민들이 하나같이 모으는 이익이 뭐냐면 남한은 먹고 살기가 괜찮대.
남북한 통일이 되면 최소한 굶어 죽는 사람이 없대. 배는 부르대. 좀 가슴 아프죠? 한국처럼요. 자원이 몇 프로니? 대한민국보다 자원이 얼마나 많니? 한국 사람들처럼 계산해 본 적이 없습니다. 북한은 아직 북한에서 살면서 통일교육을 그렇게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가 통일에서 뺏으면 된다는 거기 때문에 굳이 뭐 그런 것 갖고는 안 배웁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남북한이 통일이 됐을 때 당연히 먹는 문제는 해결되겠죠. 가장 큰 이익이라고 봤을 때 북한이 자유화입니다.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이 유튜브 방송, 이거 중국도 유튜브 방송이 안 되잖아요. 이 유튜브 방송도 북한 사람들 얼마든지 할 수 있겠고요. 자유, 인권, 사람으로 태어나면 대한민국에 와서 제가 처음에 윤설민님 해서 제가 뭉클했다고 그랬잖아요. 장군님, 3대 독재자만 님자를 붙이는 줄 알았던 그 나라에 2,500만 백성들이 다 인간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존귀한 존재고 귀한 존재이며 님인 거를 알게 할 수 있는, 이건 정말 역사지, 이거는 정말 거창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북 통일이 다른 거를 떠나서 북한 국민들에게 자유를 베풀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이게 얼마나 거창한 건지 모릅니다. 한반도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 2,500만 명의 21세기에 존재하고 있는 전 노예 사회에, 노예와 봉건 사회를 다 합한 3대 독재, 저 세상 시기망측한 저 사회에서 해방시키는 일은 이것만큼 멋있고 거창한 그런 인류 역사적인 일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멋있게 교수님들처럼 막 북한의 경제력 몇 프로, GDP 몇 프로 상승, 인구 몇만 명 돌파, 몇 년 후에 2020년이 통일이 된다면 2050년 이후에 통일된 한반도에 뭐 GDP가 몇 프로 올라가고 인구가 영국보다 많아지고 전 세계 지금 11위가 7위 되고 8위 되고 이런 거는 제가 강의를 자료는 다 봤지만 함부로 내뱉지 못합니다. 왜?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남북한 통일이요. 근데 요즘 분위기에 북한 얘기를 할 때 조심해라는 조언을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솔직히. 유튜브라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어디 강의 갈 땐 강사님 북한에 너무 어려운 얘기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 들을 때 가슴이 아픈 게 이분들이 왜 어려운 얘기를 하지 말아야 돼요? 본 거를 그대로 얘기하는 거 안 돼요? 그러면 북한이 어려운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거를 포켓으로 어린애들에게 얘기를 하면 애들이 통일하기 싫어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북한 실상이 괜찮고 살만해야 통일을 할 거고 괜찮고 험악하면 통일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북한의 실상이 어려운 거 얘기하지 말라. 남북평화에 금이 간다. 이거는 통일이라고 했을 때 소통, 통일이요? 이유를 따지고 이익을 당연히 따져야 되겠죠. 자본주의 사회니까.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인권, 북한 국민이 2,500만 명을 해방시킨다는 이 위대한 일, 누구도 아닙니다. 남도 아닙니다. 북한은 우리 가족이고 한 핏줄을 이은 민족입니다. 그 사람들을 구원해 난다는데 거기에 뭔 그렇게 그 거창한 일에 통일에 대해서 계산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애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는 온전한 교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통일교육 빼고라도 갔습니다. 다문화 가족, 애들이랑 왕따 하지 말고 잘 살라면서요? 선생님도 그렇게 교육을 하고 다 그래요. 근데 일부 어떤 사람들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 저쪽 집 다문화 애들은 그 엄마가 살던 나라가 좀 GDP가 괜찮은 나라에서 살았어. 그럼 걔랑 놀아도 돼. 근데 저쪽 나라는 완전 아프리카에서 왔어. 네가 손해야. 이거는 왕따를 만들어 놓는 거라 다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남북한의 통일도 북한이 먹고 살만하고 괜찮다는 얘기만 골라서 하라는데 사실 골라서 할 게 몇 개 없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안 좋은 마인드를 어른들이 갖고 있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호소하고 싶은 마음은 남북한 통일이 되면
손에 날 건 없지만 준비를 안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어느 분이 댓글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자유는 공짜로 오는 것이 아니다. 뭔가 피를 흘려서 얻어야 되는 게 자유라는데 북한 땅의 자유화를 시키는 게 그렇게 허락하겠습니까? 2,500만 명을 자유화시키는 게 거대한 이름을 알려야 되고요. 얼마나 위대한 이름을 알려야 되고요.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린 다음에 통일 이익도 중요하고 편익도 중요하고 모든 게 다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야기가 어려웠는지 모르겠으나 북한의 실상이 쓰던 달던 쓰거나 달거나 품을 수 있는 인성을 가진 국민이 그것도 특히 자라나는 미래 새 세대들이 알아야 좀 더 온전한 통일에 대해서 연구하고 준비하는 단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통일이 되면 북한 사람이 얻는 이익은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숨쉬듯 맞고 있는 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되는 새 세대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고요. 이 자유도 민주주의인 상황에서도 계속 투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퍼펙트한 민주주의는 아닙니다. 대한민국도. 이 말 하지 마라 저 말 하지 마라 들어보면 어떤 때는 여기 북한인가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는 꾸준한 투쟁과 또 이제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서 좋은 거 받아들이고 나쁜 거 배제하는 측면에서 자꾸 투쟁을 하다 보면 더 나아지는 민주주의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북한 국민들에게 자유화를 선물할 수 있는 그 통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계신다면 북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북한의 안 좋은 얘기를 너무 힘들어 이렇게 듣지 마시고요. 내 가족이 겪는다 생각해 주시고 저런 상황을 막으려면 어떤 행위가 필요할까를 생각해 보면 참 좋은 통일의 준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날씨도 쌀쌀해졌는데 밥그릇 밑에 건강이 있다고 식사 잘 챙겨 드시고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